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날 군대 이야기의 새로운 스토리텔러를 맡게 된 해군 병장 이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유지 엄지입니다. 와. 와, 벌써 병장이 되셨다니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월 1일부로 해군 병장으로 진급하였습니다. 해군복은 언제 봐도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 해군복에도 위장무늬라고 하나요? 그런 무늬도 있고 검은색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입고 있는 이 복장은 언제 입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은 해상병 하정복인데요. 여름에 병사들이 입는 정복입니다. 휴가를 나가거나 행사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하정복을 입게 됩니다. 해군복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병장님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군과도 관련이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터너 조이 미 해군 제독입니다. 제독? 해군에서는 장군을 제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맞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 책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인가요? 읽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뭔가 생소한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조금 궁금함을 자극하긴 하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는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지는. 네. 그렇죠. 정전 협정이 체결된 날이 1953년인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953년 7월 27일입니다. 6.25 전쟁은 무려 3년 1개월 동안이나 이어졌는데요. 이 중에서 정전협정이 진행됐던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나요? 한 3년 동안은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나머지 한 1개월 정도 협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한 달? 그 정도면 충분했을 것 같아요. 그 한 달에 25를 곱하면 되는데요. 무려 2년하고도 17일이 걸렸습니다. 들을수록 놀랍네요. 765회나 회담을 했다는 건 합의가 잘 안 됐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유엔군과 공산군이 정한 협상 의제입니다. 여기 1번 아래 4가지의 협상 의제를 채택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어요. 지연 전술 쓰면서 상대방의 조급증, 인도주의 악용, 원하는 결론이 숨어있는 속임수 의제로 유리한 고지 선점, 비본질적인 가짜 쟁점으로 거래하기. 와, 말도 안 되죠? 네. 만약에 엄지 씨가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밤마다 울 것 같은데요. 1번만 조금 무난한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그런데요. 개성에서 회담이 열리면 이 주변이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중립지대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유엔군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나요?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개성을 다시 찾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공산군이 노린 게 바로 그거였죠. 진짜 치밀하다. 군사 분계선이 그어진 모양도 공산군의 치밀함과 관련이 있어요. 군사 분계선은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동쪽 전선에서는 국군과 유엔군이 우세했고 서쪽 전선에서는 공산군이 38도선 이남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이날 유엔군 대표단이 협상장으로 가는 길에 협상에 유리한 진행과 선전을 위한 사건 만들기. 이미 이 전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네? 양측은 비무장의 의미로 서로 국기를 달지 말고 백기를 달고 오기로 합의했는데요. 유엔군이 항복을 하러 개성에 오는 것처럼 보였겠네요. 유엔군 대표단이 협상장으로 들어섰는데요. 거기에서 공산군 대표단을 맞닥뜨리게 되죠. 이날 분위기가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제독은 공산군이 준비한 의자에 앉았는데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어요? 공산군 대표들이 조이 제독보다 한 뼘이나 솟아 있는 거예요. 공산군이 유엔군을 아래로 깔보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의자 다리를 자른 거죠. 전쟁을 끝내려면 전투부터 멈춰야 하지 않나요? 군사 분계선을 먼저 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의제부터 양측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유엔군은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접촉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공산군은 말도 안 된다.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같은 요구 반복해 지치기 만들기 지금 이 전술을 쓰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조이 제독은 전쟁에서 잃은 것을 회담에서 되찾으려 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그쵸, 이게 맞죠. 협상장에서는 협상을 해야지. 조이 제독을 비롯한 유엔군 대표단은 먼저 호의를 보이면서 신사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런데 공산군 대표단은 어떻게 했나요? 모욕을 주고 억지 부리고 지치게 하고. 공산군이 어떻게 했을까요? 협상장으로 돌아왔을까요? 돌아와서 고분고분 협상에 임했을 것 같아요. 유엔군의 전략은 제대로 먹혔습니다. 이때부터 공산군이 삐뚤어지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때마다 전투 책임자였던 벤 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은 맹렬하게 공세를 퍼부으면서 중공군과 북한군을 응징했습니다. 오,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좋아요. 협상을 시작한 지 몇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여기 남은 의제 중에 어떤 게 제일 합의하기 어려웠을 것 같나요? 포로 교환에 관한 협정 빼고는 다 합의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포로 교환 문제는 왜 합의가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1951년 12월부터 1953년 6월까지 꼬박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대체 왜요? 저라도 돌아가기 싫을 것 같아요. 북한군 포로 중에는 북한군이 남쪽을 점령하고 있을 때 남쪽에서 강제적으로 북한군에 입대하게 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북한군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북으로 송환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말도 안 되죠. 비인도적이죠. 그럼 이 의제도 유엔군이 원하는 대로 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전협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사실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처음부터 정전협정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이네요. 정말 너무 길었다. 이대로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네. 6월 18일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방공포로 2만 7천 명을 석방했습니다. 조이 제독 덕분에 협상에서 얻은 것이 더 있습니다. 바로 최북방의 군사 요충지인 서해 5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에서 이기기 위해선 파워가 제일 우선이다.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여야 한다. 이 책이 나온 지가 70년이나 됐는데 북한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